네, 안녕하세요. 재화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요, 이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것인데, 자, 이분이 SNS에서 상대 여성과 어떤 이제 채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채팅을 했는데, 이제 여성분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남성분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사진을 좀 보내면서 네 사진도 좀 보내달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여성분이 이제 사진을 보내지는 않았던 상황이었고, 근데 남성분이 이제 본인 어떤 하반신 약간 좀 노출된 그런 이제 사진을 전송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사진을 보내고 상대방한테 사진이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성분은 거기서 나간 거예요, 그 채팅방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주 있다가 경찰서에서 이제 연락이 왔다라는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런 사건들 이제 피해자분들한테 상담을 받게 되면 뭐 성희롱을 당했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것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것은 어떤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상대방한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뭐 전화나 우편, 그다음에 뭐 컴퓨터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말이나 음향, 문자, 글, 그림 이런 부분들을 도달하게 하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상호 이제 서로 상대방하고 나하고 대부분 이제 발생하는 사건들인데요. 문자를 자연스럽게 이제 주고받으면서 야한 대화를 하는 거죠.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음란 채팅을 이제 하시는 경우에 과연 이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상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압니다. 두 사람이 서로 좋아서 이렇게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죄죠. 무혐의 처분이 나올 사안인데, 문제는 예외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면, 미성년자하고 아무리 서로 좋아서 그런 문자나 뭐 사진이나 이런 영상을 주고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상대방하고 아무 문제 없이 음란한 채팅을 했어요. 사진도 서로 주고받았어요. 나도 받았고 나도 전송을 했고 그랬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사진 보내달라 해가지고 사진을 이제 보내줬더니 갑자기 돌변을 하는 거죠. 너 지금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범했다. 성폭력 특례법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 제한 이런 걸 쭉 어디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려가지고 딱 보내요. 캡처해서. 그러면 갑자기 보냈던 남성분 입장에서, 뭐 여성분일 수도 있지만 가해자는 아니죠. 그 전송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지금 어떤 무슨 죄를 범했나. 물론 이거는 분명히 죄가 되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하고 어떤 상호 동의하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상대방이 미성년자만 아니면. 오히려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박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그걸 빌미로 해서 대부분 이제 금전을 요구합니다. 너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해야 되니까 안 할 거면 합의금 500만 원을 달라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상대방의 혐의가 공갈미수나 이제 협박죄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상황에서 대부분 또 밤에 이루어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당황해서 남성분들 입장에서 갑자기 그 대화하던 창에서 탈퇴를 하고 나와요. 그러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뭐 고소가 안 되겠지만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그 당시 그 대화 창인데, 본인이 나와버리고 무서워가지고 계정도 삭제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부분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상대방은 자기한테 이제 유리한 부분만 딱 발췌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하다 보면 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되고, 그 해당 대화 내용을 잘 보관을 하셔야 그래야 본인이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부분은 당연히 그것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응할 이유도 없고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 같은 경우에는 뭐 단톡방에서 여러 사람이 한 명을 상대로 막 그런 어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했다거나 사진을 보냈다고 해서 어떤 다른 죄명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폭행이 특수 폭행이 되고 뭐 강간이 특수 강간 이렇게 되는 것처럼 뭐 특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이제 문자를 전송한 사람별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어떤 그런 여러 사람이 했을 때 가중 처벌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사례자분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은 두 사람이 서로 처음에 이제 음란한 어떤 대화를 하다가 사진을 보내게 된 상황이었으면 그러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대화, 그러니까 음란하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못 미치는 대화 수준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갑자기 사진을 요구하면서 본인의 사진을 보냈다라고 하면 이 부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두 사람 사이에 사진을 전송하기 전에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돼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례자분이 이제 기재하신 내용만 봤을 때는 사실은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 사진을 전송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일방적으로 욕을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엄연히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상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자칫 잘못해서 뭐 장난처럼 문자나 영상을 보냈을 때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인터넷상에서는 굉장히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인터넷 세상에는 가면을 쓴 늑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사건화가 됐을 때 상대방이 여성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상대방도 남성이었던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악용해서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상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